네, 보복 운전. 보통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지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최근 이 보복 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선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취재 후에선 이 실태를 취재한 송금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진로를 방해했다 혹은 사고를 유발할 뻔했다 이런 이유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부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위험했던 모습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무언가를 집어던집니다. 막걸리병을 던진 건데요. 아예 차를 세워두고 화물차 안에서 꺼내서 계속 던집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며 보복 운전을 한 건데 이 운전자는 징역 8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보복 운전이 발생하는데요. 검은색 승합차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죠. 수차례 끼어들다가 갑자기 앞에서 속도를 줄여버리는데요. 네. 이 운전자는 다른 차가 양보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린 데 화가 났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18km나 피해 차량을 쫓아가면서 위협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 당하면 정말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네, 많은 경우가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위험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에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맨 뒤에 있던 트레일러 차량 때문이 아니라 맨 앞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보복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복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경찰이 최근에 이런 보복 운전 또 난폭 운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게 쟁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까지 경찰이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얼핏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난폭 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서 보복 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적인 운전을 말합니다. 난폭 운전의 경우를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주변 차들이 모두 속도를 줄일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난폭 운전도 지난달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집중 단속 기간 동안에 2주 만에 150여 명이 형사 입건됐고 신고 건수가 1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800여 건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네, 사실 이거 단속 시작하기 전에 저희 보도를 통해서도 이런 단속이 있을 거니까 조심하시라는 뉴스를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운전할 때 배려가 부족한 분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일 당했을 때 화를 못 참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보복 운전자들이 설명을 할 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네. 보통 본인이 화가 났다, 차량을 양보해주지 않아서 비켜주지 않아서 또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데 화가 났다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막걸리를 집어던졌던 운전자의 경우에도 앞에서 비켜주지 않아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나 분노가 운전을 하면서 표출된 경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평소 마음 상태가 유독 운전할 때 더 드러난다는 얘기가 괜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여성분들 지금 막 보복 운전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맞대응을 했다가 신고를 했던 사람까지 같이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요. 다시 앞으로 재빨리 들어오는데요. 이에 화가 난 운전자가 택시 앞으로 가서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상대방에게 맞대응으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돼서 신고자까지 모두 입건됐습니다.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증거가 남았는데요.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 편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경찰청의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쓰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보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사용하는 도로니까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도로 위에서의 모든 위협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 좀 고맙거나 미안한 일 생기면 손인사하고 비상등 켜고 이런 것도 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송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